예선 이틀째, 을조 비무대가 아침부터 돌아가고 있었다. 전날보다 빠른 속도로 대진이 진행되어 벌써 100명이었던 을주가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다. 칠성 차례가 됐고 패를 확인하니 8번. 대진표에서 이름을 찾았다. 백서준, 청운문. 칠성이 패를 내려놓았다. 나왔네요. 그렇게 됐네. 예선에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이기면 돼. 비무대 위에 백서준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 청운문 제자복이 단정했다. 팔짱을 끼고 대기 구역 쪽을 보다가 칠성을 발견하고 눈이 달라졌다. 칠성이 비무대로 올라서자 백서준이 말했다. 무소속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사형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던 그 무소속. 칠성이 검 손잡이에 말없이 손을 얹었다. 어제 등록소에서 백서준이 하운에게 했던 말들이 귀에 남아 있었다. 청운문 낙방한 거냐고. 청운문 제자랑 같은 대회 나와봤자 뻔하다고. 대회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참았었다. 백서준이 검을 뽑으며 말했다. 청운문 제자를 상대로는 거기까지야. 시작 신호가 울리자 백서준이 먼저 치고 들어왔다. 빠르고 정확하게 첫 번째 공격이 오른쪽 어깨를 노렸다. 칠성이 옆으로 흘리자 두 번째가 왼쪽 옆구리를 노렸다. 칠성이 뒤로 반걸음 물러서며 총기를 전개했다. 얇은 기운이 몸 주위를 입체로 감쌌다. 백서준의 세 번째 공격이 청기에 닿자 충격이 흩어졌다. 막힌 것도 아니고 흘려진 것도 아니었다. 그냥 힘이 사라진 것 같아 백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칠성이 그 틈에 청기를 두른 채 앞으로 나섰다. 2달 동안 몸에 익힌 것이라 기운을 두르고 움직여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백서준이 뒤로 물러서며 검을 다시 올렸다. 칠성이 따라붙으며 검을 옆으로 쳐내자 검이 궤도에서 벗어났다.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백서준이 검을 고쳐 잡으려는 찰나 칠성의 검은 이미 코앞에 당도해 있었다. 백서준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칠성이 한 걸음 더 깊게 파고들었다. 물러서는 속도보다 추격하는 보법이 더 빨랐다. 칠성이 검자루를 뒤집어 쥐며 백서준의 손목을 가볍게 쳤다. 검이 비무대 위에 떨어지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백서준은 멍하니 굳은 채 제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경하게 질려 입조차 열리지 않았다. 칠성이 검을 내리며 말했다. 대회장에서 확인됐네요. 관원이 승리를 선언했고 웅성거림이 퍼졌다. 청문 제자가 무소속에게 순식간에 패배한 것이었다. 칠성이 비무대에서 내려와 하운 옆으로 돌아왔다. 시원하네요. 하운이 앞을 보며 말했다. 잘했어 사제. 참길 잘했어요. 예선 이틀째 오후가 되면서 을조 탈락자가 더 늘었다. 강한 무인들이 승점을 쌓으면서 위아래가 갈렸다. 12자리를 놓고 남은 무인들이 각자의 대진에 집중했다. 하운도 오후 대진을 치렀다. 상대는 중견 문파 출신으로 창을 들고 있었다. 간격을 유지하며 찌르는 방식이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 상대가 창을 앞으로 내밀며 간격을 벌렸고 하운이 원 영역을 펼쳤다. 상대가 경계를 밟는 순간 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 번째 찌르기를 연결했지만 궤도가 달라져 있었다. 하운이 옆으로 반걸음 비키며 창대를 잡았다. 상대가 창을 뽑으려 했지만 영역이 팔을 누르고 있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운이 창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검끝을 목 앞에 댔다. 상대가 창을 내렸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을조의 원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저게 대체 뭐냐는 물음이 터져나왔다.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증언들이 뒤따랐다. 칠성이 그 소란을 들으며 입을 열었다. 소문 퍼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 신경 쓰여요? 대회 끝나고 신경 쓰면 돼. 오후에는 연하의 대진이 있었다. 상대는 거구의 체격에 돌을 든 무인이었다. 시작 신호가 울리기 무섭게 연하가 단검을 뽑으며 몸을 날렸다. 돌을 휘두를 수조차 없는 초근접거리로 파고들자 당황한 상대가 급히 물러섰다. 연하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단검이 3번 번뜩였다. 어깨, 옆구리, 그리고 손목. 3번째 격돌에 사내의 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칠성이 나직하게 감탄했다. 정말 빠르네요. 단순히 빠른 게 아니야. 방향이 안 보여. 읽을 수가 없어. 칠성이 하운의 말을 곱씹다가 입을 열었다. 귀연신법으로도요? 연습이 더 필요해. 연하는 제자리로 돌아가 앉아 단검을 점검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시선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칠성이 그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랑 대진이 잡히면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느껴야지. 느끼면 막을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있어야 이기는 거다. 칠성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따로 연습을 좀 해야겠네요. 시간이 없어. 그러게요. 예선 이틀째가 끝났다. 을조의 최종 통과자 12명이 확정되어 벽보의 명단이 나붙었다. 하운, 칠성, 연화.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었다. 칠성이 명단을 훑으며 입을 열었다. 관원들 말이 을조에서 무소속이 셋이나 본선에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더군요. 내일이면 본선 대진표가 나온다. 64강부터 시작이지요. 우선은 올라가고 봐야죠. 두 사람은 을조 구역을 나섰고 대회장 위로 붉은 저녁빛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다. 본선 다음 날 아침, 4개 조 예선 통과자 48명과 본선 직행 16명, 총 64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하운이 대진표를 확인했다. 64강 상대는 병조 출신이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칠성이 대진표를 훑으며 말했다. 저는 갑조 출신이에요. 진무혁은 사형이랑 같은 라인이에요. 둘 다 계속 이기면 4강에서 만나는 구조예요. 하운이 대진표를 따라가며 확인했다. 연하는 저랑 같은 라인이에요. 올라가면 4강에서 붙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겨야 해 사제. 사형이랑 저랑 둘 다 올라가면 결승에서 붙고요. 다음 시합부터 생각해. 칠성이 대진표를 한 번 더 봤다가 돌아섰다. 맞아요. 일단 오늘 이겨야죠. 본선 64강에 막이 올랐다. 대회장 중앙에 비무대 3개가 동시에 가동되었고 예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관람석이 가득 찼다. 5대 세가의 깃발들이 관람석 상단에 유용 있게 걸려 있었다. 하운은 64강부터 8강까지 4경기를 쉼없이 치렀다. 상대는 매번 달랐다. 장창과 장검, 화산파의 검법, 심지어 모용세가의 대표까지.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하운의 원 영역 안으로 발을 들인 자들은 단 한 명도 버텨내지 못했다. 을조에서 시작된 소문은 본선장에 파다하게 퍼졌다. 대체 저 영역이 무엇인지, 어느 문파의 절약인지 묻는 웅성거림이 경기마다 터져나왔다. 관람석 한쪽 남궁진천이 팔짱을 낀 채 하운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중년인이 하운의 8강 경기가 끝나자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적호의 제자로군.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시선을 거뒀다. 칠성 역시 8강까지 치고 올라왔다. 쌍검과 암기, 끈질기게 버티는 자들까지 매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으나 그때마다 청기로 해결했다. 8강 상대는 충격을 누적시키며 버티는 방식이었다. 칠성은 팔에 전해지는 저릿함을 느끼면서도 마지막 순간 정면을 돌파해 승부를 갈랐다. 비무대에서 내려오는 칠성이 얼얼한 팔을 흔들었다. 하운이 물었다. 팔이 저린가? 조금요. 막는 것과 흘리는 것을 적절히 섞었어야 했는데 계속 흘려내기만 하다 보니 충격이 쌓였나 봅니다. 다음엔 그렇게 해라. 연하 또한 8강 고지에 안착했다. 상대가 누구든 그녀의 단검은 궤적을 읽어낼 수 없었다. 8강의 상대는 남궁세가의 대표였다. 남궁진천이 흥미로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승부까지는 도합 15타. 연하의 경기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자 관람석에서는 연신탄성이 터졌다. 비무대를 내려오는 연하를 군중 속에 섞인 무영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존재감은 없었으나 그의 시선만큼은 집요하게 연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남궁진천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독고무니로군. 옆을 지키던 제가룬이 의외라는 듯 대답했다. 멸문된 줄 알았건만 살아남은 자가 있었나 봅니다. 남궁진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4강이었다. 대기구역에서 칠성이 대진표를 봤다. 하운대 진무혁, 칠성대 연화. 칠성이 잠깐 말이 없었다가 말했다. 결국 연화랑 붙게 됐네요. 16강에서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강한 사람이야. 알아요. 그래도 해봐야죠. 4강 첫 번째 경기, 하운대 진무혁. 비무대에 두 사람이 올라서자 관람석이 조용해졌다. 청룡주의 본선 직행 청운문 수석 제자와 을조 예선을 통과한 무소속 무인의 대결이었다. 진무혁이 검을 뽑으며 말했다. 기다렸다. 그렇습니까? 시작 신호가 울리기 무섭게 진무혁이 쇄도했다. 청운문 검술의 정석 그 자체였다.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었다. 하운이 즉시 원 영역을 전개했고 진무혁이 영역의 경계를 밟는 찰나
매끄럽던 발걸음이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하지만 진무역은 멈추지 않고 영역이 뿜어내는 저항을 순전한 내력의 힘으로 밀어내며 검을 휘둘렀다. 영역의 압박 속에서도 검초를 이어가는 그 괴력에 관람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영역이 좁아질수록 저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진무역의 검 궤도가 눈에 띄게 밀리기 시작했다. 어깨를 노렸던 네 번째 공격이 급격히 무거워진 팔의 하중에 못 이겨 아래로 쏠렸다. 하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한 걸음 파고들며 진무역의 검을 비껴 흘렸다. 동시에 전개했던 영역을 한 점으로 응축하듯 최대로 좁혔다. 진무역의 신형이 마법이라도 걸린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하운의 날 선검 끝이 이미 그의 목전에서 멈춰 서 있었다. 진무역이 천천히 검을 내렸고 그의 눈빛은 바뀌어 있었다.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눈, 그리고 눈앞의 남자가 가진 무의를 인정하는 눈이었다. 그가 비무대를 내려가며 나직하게 으추렸다. 강하군. 하운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명이 섞인 관람석에 함성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청운문 자리에 앉아있던 백현도 장로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비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굳게 담은 그의 입술 위로 서늘한 침묵이 감돌았다. 4강 두 번째 경기. 칠성과 연화가 마주섰다. 칠성이 비무대에 올라서며 정중히 폭언을 취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화는 대답 없이 단검의 손잡이를 고쳐줄 뿐이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칠성이 총기를 전개하며 먼저 쇄도했다. 연화의 단검이 번뜩였다. 챙, 챙. 두 번의 공방을 받아낸 칠성이 세 번째 초식을 이어갔다. 그 순간 연화가 반걸음 물러나며 단검을 기묘하게 비틀었다. 칠성의 검 끝이 허무하게 허공으로 흘러갔다. 칠성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는 청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며 귀원신법을 가동했다. 단검의 궤적보다 앞서는 연화의 이지를 읽으려 했었다. 네 번째 공격이 왼쪽에서 몰아쳤다. 칠성은 왼쪽으로 총기를 집중하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차가운 감각이 오른쪽에서 파고들었다. 아차 하는 순간 이미 늦었다. 연화의 단검이 칠성의 옆구리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유효타. 관원의 외침과 함께 경기가 멈췄다. 칠성의 옷 옆구리 쪽이 날카롭게 베어 있었다. 관원이 연화의 승리를 선언했다. 칠성은 단검을 거두는 연화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비무대를 내려왔다. 졌어요. 잘 싸웠어, 사제. 분명 왼쪽이라고 느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이었어요. 의지를 읽었는데도 당했습니다. 의지를 두 개로 보냈더군. 독고문의 수법이다. 의지 자체를 쪼개서 상대를 기만하는 방식이지. 칠성이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다 물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모르겠어. 나도 오늘 결승에서 직접 겪어봐야 알겠지. 칠성이 의외라는 듯 하운을 쳐다봤다. 사형도 모르는 게 다 있네요. 있지. 나라고 다 알겠냐? 칠성이 그제야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결승전 하운 대 연화. 칠성이 하운에게 말했다. 이겨야 해요. 해봐야지. 의지를 둘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면 쪼개든 셋이든 상관없어. 영역 안에서 움직임 자체를 막는 거요? 그게 되면 이기겠지. 칠성이 피식 웃었다. 자신감이 없네요. 솔직한 거야. 하운이 비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비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다. 관람석이 꽉 찼고 오대새가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남궁진천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관람석 한 귀퉁이에 무영이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눈이 비무대 위 연화에게 고정돼 있었다. 하운과 연화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부딪혔다. 예선에서 마주쳤을 때와 같았다. 조용하고 깊은 눈. 하지만 그 시면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시작 신호가 울렸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하운이 원 영역을 천천히 펼쳐나갔다. 서두르지 않고 넓고 안정적으로 비무대를 잠식했다. 연화가 그 기운을 감지하고 발을 멈췄다. 비무대 위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연화는 영역의 경계 밖을 비스듬히 돌며 각도를 재기 시작했다. 안으로 섣불리 들어오는 대신 바깥을 맴돌며 틈을 노렸다. 하운은 영역을 유지한 채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다. 관람석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검 한 자루 섞지 않았음에도 팽팽한 기싸움이 보는 이들의 숨을 조였다.
정적을 깬 연화는 단검을 뽑고 영역의 경계를 가로질러 쇄도했다.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하운이 원 영역으로 공격을 받아냈고 단검이 영역의 점성에 걸려 미세하게 느려졌다. 연화는 즉각 궤적을 비틀며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변초로 응하였다. 하운이 검을 세워 가볍게 흘려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고 2번, 3번 공방이 쉼없이 이어졌다. 단검의 방향은 매 순간 기상천외하게 변했다. 하운은 귀연신법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단검의 궤적보다 앞서 도달하는 연화의 의지를 포착했다. 네 번째 공격이 오른쪽을 파고들자 하운의 검은 이미 그곳에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챙! 단검이 단단하게 막혔다. 연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5번째, 6번째. 연화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의지를 둘로 쪼갰다. 하운은 당황했다. 왼쪽인 동시에 오른쪽이었다. 2개의 의지가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판단이 찰나의 순간 엇갈렸다. 단검이 하운의 오른팔 소매를 가르고 지나가자 관람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칠성이 마른 침을 삼키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운이 반걸음 뒤로 물러나며 숨을 가다듬었다. 연화는 틈을 주지 않고 다시 파고들었다. 의지가 둘이라면 하운은 생각했다. 둘 다 막으려 들지 마라. 대신 영역 그 자체로 눌러버려야 한다고. 하운이 영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응축시켰다.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던 연화의 신형에 막대한 저항이 걸렸다. 연화의 단검이 다시금 의지를 쪼개며 날아들었다. 하운은 이번엔 막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영역을 더욱 세밀하게 한 점으로 조였다. 연화의 팔이 바위라도 매단 듯 무거워지며 의지가 갈 곳을 잃고 흩어졌다. 단검의 궤도가 사정없이 뒤틀리며 허무하게 아래로 쏠렸다. 하운이 그 빈틈을 뚫고 한 걸음 파고들었다. 영역을 최대로 좁히며 쐐기를 박았다. 하운의 검끝이 그녀의 목전에 닿자 연화의 몸이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지독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연화가 천천히 단검을 내리고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다. 승자, 하운. 관원의 선언과 함께 관람석이 떠나갈 듯 폭발했다. 무소속 무인이 청룡지회의 정점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군중 속의 무영은 비무대에서 내려오는 연화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우승자의 허우 속에서도 그는 연화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비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연화가 먼저 말했다. 원, 영역, 처음 봤어. 스승이 누구야? 적호입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잘게 떨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무언가를 오래 찾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발견했을 때의 눈이었다. 더 묻지 않고 연화가 걸음을 돌리려는데 하운이 말했다. 독고문입니까? 연화의 발걸음이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려 하운을 보았다. 잔존자야. 그 말을 끝으로 연화가 대기 구역 쪽으로 걸어갔다. 하운이 그 뒷모습을 봤다. 잔존자. 그 말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칠성이 급히 달려왔다. 이겼네요. 소매는 잘렸지만요. 나도 알아. 2개의 의지. 느끼셨어요? 느꼈어. 그런데 한 번은 판단이 엇갈리더군. 칠성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결국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막는 걸 포기했다. 그리고 영역으로만 눌렀어. 칠성이 그 말을 곱씹었다. 막지 않고요? 막으려 하니까 의지에 휘둘리는 거야. 영역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면 방향 따위는 의미가 없는 거지. 칠성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답이었네요. 적어도 이번 판에서는 그랬지.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천하맹의 대리인이 단상에 올라 청룡지회의 최종 우승자를 호명했다. 우승자, 하운. 하운의 이름이 대회장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관람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오대세가의 깃발 아래 선강 문파 인원들도 복잡한 눈빛으로 단상을 주시했다. 하운이 단상에 오르자 천하맹의 대리인이 우승패를 건넸다. 패를 받아든 하운이 관람석을 훑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꽂혀 있었다. 무소속, 을조 예선 통과, 그리고 마침내 우승. 강호의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낯선 얼굴의 등장이었다. 하운이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칠성이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진짜 우승이네요. 그렇네. 뭐 우승 소감 같은 거 없으십니까? 없어 사제. 칠성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피식 웃음을 흘렸다.
그때 관람석 쪽에서 설무가 다가왔다. 그는 하운의 곁에 멈추어 서서 나직하게 말을 전했다. 수고했다. 오늘 밤 화생당으로 오거라. 무영이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구나. 하운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뛰었다. 대회장 북쪽 관람석에서 거센 소란이 일었다. 처음엔 작은 웅성거림이었으나 소란은 순식간에 해일처럼 번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기 시작했다. 관람석 세 곳에서 동시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기괴한 색의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나갔다. 천하맹 관원들이 급히 움직였으나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칠성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연기색이 이상합니다. 보통 연기가 아니에요. 하온은 이미 그곳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관람석 사이로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문파의 복색조차 갖추지 않은 자들. 그들은 혼란을 틈타 대회장 안쪽으로 무섭게 파고들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목적이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첫 번째 비명이 정적을 찢었다. 연기에 닿은 일반 관객들이 맥없이 쓰러졌다. 무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내공이 깊은 무인일수록 반응은 처참했다. 연기를 밀어내려 진기를 끌어올릴수록 도끼가 혈도를 타고 더 빠르게 심장을 파고드는 수법이었다. 도견이다. 칠성이 즉각 총기를 전개했다. 앞뒤 좌우 위아래를 모두 감싸는 입체적인 방진이었다. 도견이 총기의 경계에 부딪혀 흩어졌다. 하운 역시 원 영역을 넓게 펼쳤다. 영역의 막에 가로막힌 도견은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주변에 있던 무인 서너시 살기 위해 하운의 영역 안으로 필사적으로 밀려들었다. 하운은 그들을 감싸 안듯 영역을 더 넓게 확장했다. 하지만 대회장은 너무도 넓었고 터져나오는 비명을 모두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풍명의 자객들은 이미 대회장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천하맹 관원들이 맞서려 했으나 도견 때문에 진기를 쓰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화산파 무인 둘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모용세가의 자리에서는 모용천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모두 물러서라. 절대 진기를 운용하지 마라. 그러나 경고는 늦었다. 모용세가의 무인 하나가 억지로 기운을 끌어올리다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 순간 남궁세가의 관람석에서 나직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남궁진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발치에 남궁세가의 장로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도견 때문이 아니었다. 혼란을 틈타 파고든 자객이 장로의 옆구리에 깊숙한 자창을 내고 사라진 것이었다. 소리도 기척도 없는 지독히도 빠르고 정교한 일격이었다. 남궁진천이 굳어버린 눈으로 장로를 내려다보았다. 장로는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남궁진천의 눈빛이 순식간에 뒤틀렸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었다. 하운이 냉철한 시선으로 대회장을 훑었다. 도견을 등진 풍명의 자객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란이 아니었다.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향해 쇄도하고 있었다. 치밀하게 설계된 암살 행보였다. 칠성이 다급하게 외쳤다. 사형, 저쪽입니다. 시선이 향한 곳은 천하맹 관원들이 모여있는 구역이었다. 풍명 자객 셋이 그곳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들고 있었다. 하운이 즉시 몸을 날렸다. 청기를 두른 칠성이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첫 번째 자객과 마주한 칠성이 청기를 전방으로 집중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자객의 검이 단단한 기운의 막에 부딪혀 사정없이 튕겨나갔다.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검자루를 뒤집어 자객의 손목을 강타했다. 툭 소리와 함께 자객의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운은 두 번째 자객을 가로막았다. 그가 원 영역을 극도로 좁히자 자객은 끈적한 수렁에 빠진 듯 신형이 굳어버렸다. 찰나의 순간 하운의 검끝이 자객의 목전에서 멈춰섰다. 서슬 퍼런검기에 질린 자객의 움직임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그때 세 번째 자객이 급히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연화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틈에 나타났는지 그녀의 단검은 이미 자객의 손목을 노리고 번뜩였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검을 놓쳤다. 연화는 자객의 뒷덜미를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찍어 눌렀다. 하운이 연화를 보았다. 자객을 제압한 채 무릎으로 등을 찍어 누른 연화가 차가운 눈으로 대회장을 훑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적을 향한 지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점창파 장로가 쓰러진 것은 그 직후였다. 풍명의 자객 때문이 아니었다. 도견이었다. 장로는 진기를 운용해 도견을 억지로 밀어내려 했으나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도끼가 혈맥을 타고 역류해버렸다. 주변 무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검게 변한 피를 토하며 무너진 뒤였다.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천하맹 관원 4명이 자객들과 교전하던 도중 차례로 쓰러졌고 관람석에서는 아수라장이 된 일반 관객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다. 도견이 광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칠성이 총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주변 사람들을 감싸 안듯 밀어냈다. 사형, 이 도견을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밖으로 몰아내야 해. 하지만 대회장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폐쇄된 공간이었다. 갈 곳 없는 도끼가 켜켜이 쌓이며 농도를 더해갔다. 하운이 원 영역을 최대로 확장했다. 영역의 투명한 막이 도견을 억세게 밀어냈지만 대회장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쪽을 밀어내면 다른 쪽에서 도끼가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그때 칠성이 총기를 한 곳으로 집중해 북쪽 출구를 향해 쏘아보냈다. 도견을 갈라놓는 좁고 얇은 통로가 생겨났다. 이쪽입니다. 이 길로 피하십시오. 그 광경을 본 천하맹 관원들이 사람들을 통로 쪽으로 몰기 시작했다. 쓰러진 이들을 들쳐업고 남은 관객들은 필사적으로 그 길을 향해 뛰었다. 그 혼란을 틈타 풍명의 자객들은 연기 속으로 녹아들듯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운은 자객들이 사라지는 방향을 매섭게 노려보았으나 차마 발을 뗄 수 없었다. 뒤에는 도견에 질식해 쓰러진 이들이 너무도 많았다. 대회장이 수습되기까지는 좋게 한 시즌이 걸렸다. 마침내 도견이 거쳤다. 천하맹 관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쓰러진 자들을 옮겼고 사태의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남궁세가 장로 1명, 점창파 장로 1명, 그 외 중소문파의 무인들과 천하맹 관원 및 일반 관람객 수백이 죽거나 중독되었다. 중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다. 화산파 무인 2과 모용세가의 무인 1, 그리고 천하맹의 고위 관원까지. 모두 당분간은 무공을 펼칠 수 없는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다. 청룡지에는 즉시 해산되었다. 축제의 장이었던 낙양성 전체에는 삼엄한 통제령이 내려졌다. 5대 세가의 대표들이 천하맹의 임시 처소로 향했다. 그 선두에는 남궁진천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아까와 같은 안광이 서려 있었다. 죽은 장로를 바라보던 그 지독한 눈빛이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하운은 대회장 한쪽에서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칠성이 소리 없이 다가와 그 곁에 섰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천하맹 관원들이 들거세 실어 나르는 이들 중에는 무인이 아닌 일반 관람객들이 섞여 있었다. 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영문도 모른 채 독에 당한 평범한 이들이었다. 칠성이 억눌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풍명은 처음부터 이걸 노린 겁니다. 하운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혼란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강호 전체에 공포를 심으려는 거죠. 흑마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말입니다. 하운은 실려 나가는 관객들의 축 처진 손을 응시했다.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무영이 나타난 건 그때였다. 군중 속에서 스며나오던 모습을 드러낸 그는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하운의 옆에서 나직하게 으추렸다. 보았다. 무엇을 말입니까? 천하맹 관원 중 하나가 기습 직전에 신호를 보냈어. 풍명의 자객들은 그 신호를 받고 일제히 움직였지. 하운의 시선이 무영에게로 향했다. 그자가 누구입니까? 고위 관원이다. 지금은 중상을 입고 실려 나갔어. 칠성이 의아한 듯 끼어들었다. 중상이요?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았다면서 그쪽에 당했다는 겁니까? 무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운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살아있어야 해. 무영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연하는 멀지 않은 곳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미 단검을 거둔 채 폭풍이 휩쓸고 간 대회장을 무심히 훑고 있었다. 주변의 소란이나 자신을 향한 시선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기색이었다. 그러다 연하의 시선이 아주 잠깐 하운 쪽을 향했다. 하운이 무영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이내 무심하게 시선을 거뒀다. 그 곁을 지나치던 설무가 발걸음을 멈췄다. 오늘 수고했다.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무가 덧붙였다. 오늘 밤 화생당으로 오거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을 것 같구나. 연화가 고개를 돌려 설무를 바라보았다. 아주 짧은 찰나였으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물렸다. 연화는 다시 시선을 돌려 난장판이 된 대회장을 응시했다. 입 밖으로 낸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 또한 아니었다. 대회장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청룡의 비상을 꿈꾸며 모여들었던 강호의 무인들은 이제 각자의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남궁진천은 천암행 임시 처소를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다. 단 한 번의 뒤돌아봄조차 없었다. 관람석 위에는 오대세가의 깃발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깃발들은 미동도 없이 죽은 듯 늘어져 있었다. 하온이 그 풍경을 잠시 눈에 담았다가 시선을 내렸다. 칠성이 곁에서 나직하게 물었다. 화생당으로 갈 겁니까? 그래야지. 바로 가자. 두 사람은 소란이 잦아든 대회장을 나섰다. 하온이 출구를 지나며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았다. 연화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어디로도 향하지 못한 채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멈춰 서서 하온은 이내 시선을 거두고 걸음을 옮겼다.